네,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학생 모자라. 90년 남고도 여학생 받았다. 인구 감소와 관련한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학교의 변화로도 이어집니다. 이전에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 저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서울 안의 학교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장충고등학교의 예로 시작을 하는데요. 장충고등학교 올해 남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학령 인구가 빠르게 줄고 또 출생 성비가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변화하면서 남학생만으로는 신입생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전환을 결정한 겁니다. 네, 자, 지금 장충고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최근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후에 한 성별만 바뀌었던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국에서 90곳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학교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에 서울에서만 6개 학교가 폐교를 결정했고요. 또 개교 102주년을 맞은 서대문구의 한 여자 중학교도 오는 2027년 폐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째 신입생이 100명을 밑돌면서 고심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10년 내에는 50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더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들에도 이러한 변화가 닥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인구뿐 아니라 지역 인구뿐 아니라 수도권의 학령 인구도 지금 줄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상권과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회복을 하면서 점차 이제 상권 매출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지도가 좀 보입니다. 임대료 그리고 매출 관련한 이야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순위를 보면 1위는 예상 많이들 하시겠지만 명동거리입니다. 1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1만 원에 달했고요. 작년에 임대료가 가장 크게 뛴 곳 역시도 이 명동이었습니다. 2위는 강남역, 3위는 여의도역, 4위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이 가장 높은 상권은 어디일까요? 지금 오른쪽에 표기가 되고 있는데 1위는 61만 6천 원으로 가로수길이었고요. MZ세대에게 힙지로라고 불리는 을지로 3가가 2위, 또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주택가가 들어선 강동구 고덕역이 3위, 관악구 신림역이 4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임대료가 비싸면 이제 매출도 같이 높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쉽게 생각해 봤을 때는 매출과 임대료가 비례할 것만 같은데 따져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노마스크 이후에 매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나 권리금도 함께 오르면서 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화재로 나이지리아 남매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장례식장 사진 같습니다. 아이들 좀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이제 블러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요.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잃은 아버지는 동아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집,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두 잃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멀티탭에서 불꽃이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꿨어야 한다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고요. 아내 역시도 아이들을 모두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부는 현재 치료 때문에 장례식장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요. 남매들의 외삼촌이 빈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녀 1명이 세상을 떠나도 마음이 힘든데 지금 4명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정말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장례식장에 시민들의 발길도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 차려진 빈소에는 여러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안산시는 생계비와 병원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장례식장 역시도 내 자녀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모금 운동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타지에 와서 이런 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 아픈 마음을 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에 최초로 전동 휠체어 연습장이 생겼다고 하죠. 올해 첫 수업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생겼고요. 올해 지난 23일에 첫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운전 연습장은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장을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S자 코스, T자 코스, 원형 코스 등이 마련돼 있고요. 또 경사로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자 신호등도 설치해서 실제 도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든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휠체어 사고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규격과 동일한 승강기 코스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전동 휠체어도 그럼 이게 수료를 하게 되면 면허증도 주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면허증은 아니고요. 네. 3회차까지 교육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보통은 3회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일반 도로로 나갈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언제든 교육이 없는 날 이 연습장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생들은 아무 준비 없이 실제 도로로 나가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자주 벌어진다면서 이렇게 미리 교육을 받게 되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휠체어 이용자들의 자신감을 키워줘서 사회생활을 촉진하게 될 거라는 기대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기동력이 생기면 또 자신감도 함께 생기잖아요. 사회생활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챗GPT 관련 기사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때도 대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강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벌써 문제가 우려했던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절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학들이 대처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에서는 소설을 읽고 서평을 써내라라는 과제에 명백한 챗 GPT 표절 사례가 나오면서 0점 처리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중앙대 한 수업에서는 개강 첫날 표절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챗 GPT를 활용해서 표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받기도 했습니다. 또 과제를 내는 대신에 현장에서 실시하는 필기 시험을 강화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일부 대학들은 챗 GPT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교수들에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목소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대학생들이 특히나 그런 의견들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요.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 과제에 들이는 시간을 단축하고 개인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서 100%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교수들 중에서도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나 창작 과제 등에서는 가급적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